안녕하세요. 진태산입니다. 스마트홈을 언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이미 현대화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이른바 첨단 기술이 포함된 스마트홈은 한편으로 민중을 철저히 감시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안희성 방부시의 한 여성이 영상을 올리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에 문이 열려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문을 열어놓고 잊었나 싶었고 나중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이 이미 분명히 잠겼던 문이 10월 7일 새벽 3시 39분에 자동으로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복도에 있는 음성인식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그 여성은 우리 집은 낮은 층이라 악의적인 사람이 몇 계단만 내려가면 열린 대문을 볼 수 있다며 그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자물쇠를 파는 회사가 도둑과 공모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 여성 집의 스마트 잠금 장치가 우연히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스마트 잠금 장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2024년 8월 4일 강소성의 한 주택 소유자는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스마트 도어락이 자동으로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우리 집도 예전에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했는데 핸드폰 앱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이었다. 가끔 밤에 문이 열리기도 하고 낮에도 자동으로 열릴 때가 있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빈번해져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열리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강소성의 네티즌은 우리 집도 그래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이 자동으로 열려 강아지가 밖으로 뛰쳐나가자 결국 문이 스스로 열렸다는 사실을 CCTV로 확인한 후에야 믿었어요. 집을 살 때 개발업자가 추천한 지문 비밀번호 잠금 장치였어요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스마트 도어락이 문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을 자동으로 열어버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다음에 소개할 사람들의 경험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여러 명의 네티즌들이 웨이보에서 스마트 도어락 때문에 손가락이 끼어 다쳤다는 경험을 공유하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우리 집 스마트 도어락의 잠금 장치와 문틀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손가락이 끼일 수 있어요. 남편과 저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자주 손가락이 끼었고 거의 손가락이 떨어질 뻔했어요. 지금은 정말 고민 중이에요. 다른 잠금 장치로 바꿔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울고 싶을 정도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또한 사진을 첨부했는데 검지 손가락의 손톱이 색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린이 기능이 있는 스마트 도어락은 없나요? 우리 집 아기가 문 앞에서 놀다가 도어락 스위치를 만졌는데 문이 갑자기 꽉 닫히면서 아기의 손이 끼어 부풀어 올랐어요. 아기가 울면서 너무 아파했어요. 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가끔 손가락이 끼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아이의 사진을 첨부했는데 사진 속 아이는 오른손 손등이 부풀어 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스마트 도어락에 의해 손가락이 끼인 사람은 이들 몇 명의 사용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국 소비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흑묘투소와 소홍서 등의 플랫폼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여러 브랜드의 스마트 도어락에서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벼운 사고는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정도였고 심각한 경우에는 손이 스마트 도어락에 끼어 피를 흘리거나 심지어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의 공분을 일으킬 정도의 스마트 도어락 사고에 대해 해당 브랜드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한 소비자가 3.15 성수망에 스마트 도어락에 의해 손가락이 끼었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비자의 불만에 대해 해당 스마트 도어락 브랜드의 고객 서비스는 오른손으로 문을 열고 왼손으로 문을 닫는 습관을 기르세요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 답변에 다소 당황스러워하며 지금은 문을 열고 닫을 때 매우 긴장해야 해요. 어느 손으로 문을 열고 어느 손으로 문을 닫아야 할지 미리 연습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주의하면 손가락을 끼일 수 있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웨이보 사용자는 문과 자물쇠가 서로 맞지 않는다. 문을 디자인할 때 스마트 자물쇠 설치를 고려하지 않아 안전거리가 부족하다고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관련 규격에 맞지 않는 스마트 도어락을 강제로 설치한 것에 대해 한 사람은 맙소사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려고 하다 보면 개문 공포증에 걸릴 수도 있겠네요라고 한탄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 도어락은 사람의 손을 끼일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4년 8월에 촬영된 이 영상에서는 상해에서 한 남성이 할머니 댁에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한 후 자신이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문이 8초 동안 반응이 없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탄식을 피했습니다. 사실 스마트 도어락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피커나 스마트 변기와 같은 좀 더 세련된 기술 제품들도 자주 문제가 발생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한길림 네티즌은 우리 집에 천묘정령 스피커가 한밤중에 갑자기 제가 말하는 거 들으셨나요? 라고 답하고 그 후로 노래를 틀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호북 네티즌은 우리 집의 소의 스피커는 자다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거나 갑자기 한마디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매일 전원 코드를 빼두고 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운남 네티즌은 저는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새벽 4시쯤 스마트 변기가 스스로 물을 내리더라고요. 정말 무서웠고 너무 놀랐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준경의 당시 네티즌은 자신이 경험한 스마트 가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람이 지나갔다고 알림을 보낸다. 천묘정령은 한밤중에 갑자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틀었고 새벽 4시쯤 스마트 도어락에서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났지만 놀라서 문을 열지 못했다. 나중에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또 한 번은 새벽에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근무 중인 남편이 급히 돌아오게 했고 알고 보니 텔레비전이 자동으로 켜져서 드라마 소리가 나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실제 경험이었다며 스마트 기기들이 자신에게 심한 공포감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여성에게 일어난 일은 더욱 끔찍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중국 하북성에서 한 여성이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집에 설치된 소미 카메라에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남성은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그 목소리를 듣고 당황해 급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고 그 남성은 다시 이거면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카메라를 통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남편의 것이 아니란 걸 알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다음은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이거 좀 조정해요. 응? 무슨 일이에요? 이거면 돼요. 이게 어디서 말하는 거죠?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여성은 충성도 높은 소미 팬으로 아이의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하기 위해 침실에 소미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상치 못한 공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온 후 많은 네티즌들이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세상에 너무 무섭다.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없을 수가 있나? 모두 자기 계정을 꼭 보호하세요. 어떤 카메라는 백엔드에서 볼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는 중요한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이 여성의 경험에 대해 소미 고객 서비스는 소미 백엔드에서는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없지만 만약 고객 계정이 유출되면 다른 사람들이 계정에 로그인하여 카메라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공의 암묵적인 조작과 백도어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네티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테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백히 백엔드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웹사이트가 카메라 해킹 방법을 공유했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만약 소미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카메라로 되돌려 볼 수 있다는 것이 불쾌하고 무서운 일이라면 중공 정부가 가정마다 거의 모두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통해 국민을 감시한다면 그건 단순히 무섭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텔레비전은 모든 가정에서 필수적인 가전 제품입니다. 중공 군사 배경을 가진 화웨이 회사는 화웨이 스마트 TV를 개발했으며 이 TV는 원격으로 집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TV는 사용자의 집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하니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언제든지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이 영상에서 한 여성이 화웨이 스마트 TV가 어떻게 감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 화면의 카메라는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휴대폰에서 집에 있는 스마트 화면을 열고 원격 가정 감시 기능을 클릭하면 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카메라는 사진을 찍거나 녹화하거나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웨이 스마트 TV는 고도화된 기술 뒤에 사실 백성들의 집안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전 중국 기술자 유 씨는 해외 중국어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사실 직업 규범이나 직업 윤리가 없는 회사입니다.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그 자체가 공산당의 일원입니다.
그들이 카메라를 조정해서 당신을 감시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TV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또한 화웨이가 중공의 천망 프로젝트의 주요 계약업체라고 밝혔으며 화웨이 스마트 TV의 카메라도 이 천망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망 프로젝트 시스템은 화웨이가 만든 것이고 그 시스템에 백도어를 두면 내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그 시스템과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웨이는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고 그게 마치 당신이 카메라를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당신을 감시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중공의 천망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디오 감시 시스템으로 중국의 기차역, 호텔, 쇼핑몰 등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연결됩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중국 시민들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직 AI 기술 회사 직원 유 씨는 천망 프로젝트는 스마트 TV를 통해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2024년 8월 9일 X플랫폼 계정 진상점에는 모두가 화웨이 스마트 스크린, 스마트 TV, 스마트 세탁기, 스마트 전구, 스마트 에어컨을 설치하고 모두 화웨이의 홍몽 운영체제를 탑재하게 되면 누군가가 밤에 공산당을 욕하면 다음날 아침에 집이 압수수색 당하고 체포될 수 있다. 지금은 모두가 화웨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5년 후에는 모두가 화웨이의 감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산당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정말 사람도 아니다 라고 답하며 카메라를 막으면 도둑질로 판결받을 수 있다거나 스마트 시대에 내 카메라는 더 이상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화웨이 충전기도 안 쓴다. 이건 스파이 기업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 TV는 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지만 최근에 출시된 화웨이의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이 화웨이 TV의 품질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2024년 6월 틱톡에서 화웨이 스마트 TV의 화면이 본체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퍼졌습니다. 이 화웨이 TV의 품질이 얼마나 나쁜지 화면이 그냥 TV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뒤집어졌어요. 바로 뒤집어져서 떨어져 깨졌어요. 화웨이의 애프터 서비스는 오히려 수리비를 받겠다고 하네요. 화웨이 TV의 애프터 서비스 태도는 화웨이 휴대폰의 애프터 서비스 태도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현재 스마트홈은 하나의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점검 장치, 카메라, 스피커, TV,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스마트홈 제품들은 물론 중공의 대대적인 지원과 강력한 홍보에 의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년 중공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통합된 스마트홈 개발을 촉진하고 얼굴 인식, 정맥, 홍채 등 스마트화된 인식 시스템의 표준과 규범을 신속히 설정한다. 2022년 중국의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6,515억 위안에 달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이 국민들이 스마트홈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이전에 일부 매체는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공이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진짜 목적은 사실상 사각지대 없는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기술 기업에서 근무했던 유 여사는 해외 중국어 매체의 중공의 전체주의 체제 아래 어떤 기술 기업도 당국의 감시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천에 있는 한 신생 기술 회사의 대표는 중공 고위 관리로부터 특정 앱의 감시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유 여사는 전했습니다. 이 감시 기능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유 여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 정부가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구호 뒤에서 실제로는 중국인의 모든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려는 진짜 의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